가슴은 두근두근거리는데 거기 내용이 한심한 작자가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요번에 또 벌금 1,800만 원.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공간에 권리가 있다. 그게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저희가 1화, 2화에서도 이제 종건님의 이제 뭐 오빠라지 선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작가 이종건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종건님의 현재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오빠라지 선교센터 하면서 벌금도 많이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 또 벌금 1,800만 원 네, 받으셨어요. 그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간접 강제 집행 배상회.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벌금도 받고 끽하다가 진짜 오빠라지 생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하나 위험을 감수하고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시골 살다가 서울에 와서 본 모습은 되게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어떻게 평생 살던 집이나 이제 막 일군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소유권이야 다른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세상의 권리가 소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사무실도 그렇잖아요. 여기 사무실의 가격이 단지 건물주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를 만든 사람들의 그 노력이 다 묻어져서 만든 게 도시의 가치인데 왜 한 사람만 독식하고 있지? 라는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신앙적으로도.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했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자본주의가 하나님한테 승리를 한 것 같은 거예요. 도시에서. 그래서 내가 건물을 가지는 거 외에 예를 들면 저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은 너 건물을 꼭 가져야 돼. 이거 외에 달리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납작한 세상에서 이제 뭘 즐기고 우리가 뭘 행복하고 뭘 추구하며 살 수 있지? 라는 그런 본질적 의문이 저희 단체나 저한테는 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 소유만이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공간에 권리가 있다. 그게 이주노동자든 세입자든 뭐 철거민이든 누가 됐든 여기에 발자국 남긴 사람이라면 이 도시에 대해 권리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부합한 시스템이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추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남들 볼 때 소유권에 반대한다잖아요. 소유권만 있는 거에 반대한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되게 처벌이 좀 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 효용 침해라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건물주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네. 그동안 잃어버린 손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물어야 돼 라고 해서 벌금들이 나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는 죄질이 나빠 이래서 이제 징역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배달 노동자인 제 친구가 이렇게 라이더 하다가 그 궁중족발이라는 제가 거기서 집행유예 받은 거거든요. 궁중족발 투쟁으로. 그 궁중족발 건물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냈는데 아직도 공실인 거예요. 그게 4년 전 사건인데 제가 무슨 효용을 침해했는가. 건물주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서 원래 있던 세입자를 쫓아내는데 그때 쫓아내고 지금까지 비워둘 거면 왜 쫓아내야만 했지? 그렇게 급박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효용을 침해했지? 참 이상한 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까 그 배상금 제가 1,800만 원 받은 거는 을지오비베어라는 이제 42년 된 맥주 가게 한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그 가게를 시작으로 이제 노가리랑 맥주 이런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그 거리에 다른 가게들도 이제 하나둘 생겨서 한 20개 가게들이 같이 노가리 골목이 됐던 곳인데 프랜차이즈 하나가 그걸 다 먹어버리면서 이제 이 원조 가게들 쫓아냈던 그런 거였어요. 거기서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영업 방해다라는 이제 얘기로 이제 배상액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 도시가 너무 이 소유권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어서 자꾸 이런 배상금이나 이런 걸 자꾸 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울추가 중간까지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쫓아내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징역도 사신 거예요? 다행히 집행유예 2년이어서,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은 징역은 안 살아도 돼. 이제 이런 거. 최근의 일인 건가요? 작년 초에 받았으니까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네. 1년 더 조심해야 돼요. 사고를 안 칠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사무국장이 아니고 저희 오빠라의 소모스테 이은혜 활동가님이 이제 사무국장이 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분도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사고 칠 일이 아직 많으냐? 이제 그분은 아직 사고를 쳐도 괜찮죠. 저는 이제 사고 치면 바로 징역. 저는 이제 약간 옥상의 구조가 이렇게 돌려막기 카드값처럼 거죠? 카드값처럼. 그럼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사실 요번 아까 배상액 1,800만 원에 대한 소장,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데 그 아, 아까 진짜요? 보수적인 동거인이 보수적인 파스타 한식파 그 국이 있어야 밥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1,800만 원 받은 그 소장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상하셨나요? 예상 못했죠. 마침 딱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누가 똑똑똑 하길래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했는데 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은 못 하겠고 이게 내가 뭐 뭔지 등기로 날라오나요? 네? 등기 그쵸. 우체국. 근데 이거 또 달라요. 그 앞에가 뭐 경찰 뭐 이렇게 경찰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내 눈으로 좀 보고 전화를 해야겠다. 뭐냐. 근데 이제 진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펼쳤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왜 1,800만 원을 받는지 어떤 소장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막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는데 거기 내용이 한심한 작자가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영업을 방해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너무 웃겨서 웃기다 이렇게 딱 뒤집은 순간 벌금 1,800만 원. 근데 이제 종건님만 받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쵸? 일조비비와 가게 사장님들도 이제 받으셨고, 그래서 도합해서 한 1억. 6천 얼마고, 그리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궁중족발이 이제 재판 때 받은 벌금 해가지고 총 이제 저희가 옥바라에서 이 투쟁하면서 받게 된 게 한 9천만 원 정도? 거진 1억. 예. 그래서 참 그 소장을 받을 때의 기분은 무엇으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장을 받는 순간 이 벌금을 어떻게 메꾸지? 라는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옥바라지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려고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지었나. 옥상 활동가는 여기인데 옥바라지는 여기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궁중족발로 받은 거는 네. 오비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1차 재판이 끝난 거고 1차 재판에 대한 거고 저희가 또 항고를 했으니까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재판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그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상가 세입자 투쟁이잖아요. 상가 세입자들이 막 싸우다가 생긴 문제들인데
이미 거의 뭐 막 1억 가까이 강제 집행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납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주랑 협상이 잘 되면 우리 상생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건물주랑 협상이 잘 되면은 그래 그러면 그동안의 강제 집행 비용이나 이런 거 우리 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고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 끝끝내 대화가 안 된 이 두 가게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덤터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벌금이 일부가 있는 거고 이미 더 큰 거를 많이 그래서 벌금도 이미 사장님들이 빚내가지고 궁중족발의 벌금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셨죠. 내신 거고 저희는 그거를 그 빚만큼은 갚아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일제오비어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거고 대다수의 금액이 그래서 이미 이 상가 세입자들이 사실은 법도 바꿨거든요. 궁중족발이 그렇게 싸워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다들 계약하실 때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5년이 아니고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궁중족발 때까지는 5년이었어요. 그걸 궁중족발이 싸워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자 이게 불붙어가지고 결국 바뀌었고요. 10년으로. 그리고 을조비변은 40년 된 가게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을조비변은 세입자의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한번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박주민 의원실하고 이제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싸우는 가게들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게들의 빚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법도 바꾸고 큰 일들을 했지만 결국 건물주와의 대화에는 실패했으니까 이 배상액들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가게들이 강제집행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본인들이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진 빚만큼은 벌금이나 배상액 이런 거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문화제를 하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잖아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벌금의 꼬리표를 연대의 깃발로 요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모금을 지난달부터 6월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목표 딱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모이는 만큼이라도 모아서 이제 재벌금 포함해서 상가 세입자들이 지고 있는 이 벌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많이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의 부담을 해주시면 진짜 십시일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워드 굿즈도 좋아요. 오, 리워드가 있나요? 뭘 리워드 주죠? 있습니다. 리워드 있습니다. 어떤 양말 방식으로 후원을 하나요? 아, 소셜 펀치라는 그 일종의 시민사회 버전의 텀블벅이 있어요. 네, 그거 링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계좌번호 그 우리 김지혜 활동가님이 일하고 계신 고난함께에서 계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계좌번호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으로. 그리고 후원 리워드 신청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리워드 신청까지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모금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굿즈들 이제 보내드릴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굿즈가 뭐가 있죠? 뭐 양말 있고요. 근데 양말이 그냥 양말이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가게에 이렇게 그 구호나 이런 게 새겨져 있는 예쁜 양말. 그리고 뭐 일조비의 티셔츠 뭐 이런 여러 가지 굿즈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배지도 있잖아요. 배지도 있어요. 저보다 잘하시네. 열쇠고리도 뭐가 많아? 계속 나와. 뭐 많아요. 아무튼 뭐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많이 관심 그 가져주시면. 금액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제일 적은 금액이어도 이렇게 스티커 예쁩니다. 예쁜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그런 것도 드리니까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종건이란 뭘까요? 이 질문을 왜 이 넣었을까? 질문을 왜 했냐면 이제 뭐랄까 계속 종건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옥바라지 선교센터 활동가 뭐 사무국장이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전도사 뭐 작가 또 이제 소장에서는 한심한 작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에 맞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좀 궁금했어요. 좀
이종건이 생각해. 남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말하는 이런 이종건이 아니라 이종건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종건이 과연 뭘까? 어떤 모습일까? 누굴까? 뭐 이런. 그건 아마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제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게 뭔가에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와 제 구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평가받기도 마련이고. 그런데 예전부터 뭐 저를 평가하셨던 분들이나 제가 해왔던 활동을 반대해 오셨던 분들이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인정하는 거는 쟤는 저걸 아직도 하고 있네. 근데 아직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10년차 활동가지만 그래도 제가 2년차일 때 저를 비판했던 분들이 5년 지나서 이종건 뭐 하나 보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물론 일의 형태는 바뀔 수 있죠. 제가 10년 전에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이걸로 글을 쓸 거라고 생각 못했고 뭐 사무국장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계속 바뀌겠지만 얘는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는구나.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계속 할 애구나. 그거가 남들이 보는 저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10년 뒤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찾아보셨을 때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제일 좋겠다. 네, 그런 사람이고 싶다. 도시 문제가 10년 뒤에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깔고 가시는 거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분. 대부분 어떤 활동가가 하고 있는 의제든 아마 10년 뒤엔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깜깜하네요. 그 되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같이 얘기해 보니까 어떠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영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옥바라지 선교센터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거기 뭐 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들 포스팅만 몇 번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듣게 돼서 좋고 저도 좀 그 활동들을 더 찾아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도 그냥 맛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뒤에 담긴 배경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 것처럼 옥바라지 선교센터도 그냥 도시에 대한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구나. 이 단체의 관점이 이런 거구나. 이 단체가 지향하는 사회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사실 도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까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회가 끌고 나가는 거에 활동가들이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바지가랑이 잡는 느낌이 아니라 사회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단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배상금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랄까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처음 한 게 이종건 전도사님 통해서 였기도 했지만 사실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첫 옥바라지 그 골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헌금을 좀 그러니까 교회 말고 좀 좋은 일에 좀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시작으로 제가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옥선 회원이 됐었던 건데 저는 그 시작이 그거였어요. 내 감사 헌금이 눈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후원 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종건 님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맞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종건님이 잘나서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아니, 잘나서 너가 잘나서 사무국장이 된 게 아니고 너가 잘나서 작가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빠라 이제 성교센터도 그렇고 많은 연대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종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주가 혼자서 건물주 건물이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영향을 미쳤듯이. 그래서 저는 오늘 크아를 보신 분들이 오늘 좀 마음이 좀 생기셨으면 뭐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후원하셔도 좋고 참여하는 연대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에게 좀 내 마음을 좀 보태고 싶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고 좀 돈이 좀 아니다 싶으면 좀 그냥 예배를 참여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연대인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연대인으로서. 연대인으로서 내가 있어서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가 있어서 있어서 아주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사실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엔 좀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 아쉬웠을 것 같은데. 저도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크아의 구독자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크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크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내가 구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크아에서 막 결혼 준비로 바쁘다고 했는데 했네요. 함께 사는 분을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고 그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크바.